16세기로 돌아가면 한 군주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제국을 통치했고 막대한 군대를 지휘했으며 엄청난 부를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의 펠리페 2세 왕이었고 그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의 힘 뒤에는 훨씬 더 연약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맹과 왕조를 위해 맺어진 그의 결혼들은 계속해서 상실로 얼룩졌습니다. 네, 왕비가 그의 왕관을 함께 썼지만 모두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아내가 된 여성들과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만나봅시다. 그의 아내들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펠리페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그는 1527년 3월 21일 스페인 바야돌리드시의 피멘텔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포르투갈 이사벨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습니다. 이 시기 카를 5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516년에 어머니 카스티아의 후아나를 이어 스페인 국왕이 되었습니다. 1496년에 그녀는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미남공 필리프가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 카를로스 5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는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조적 연결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결합되어 1519년 카를로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페인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광범위한 지역과 저지대 국가들 전체를 지배했으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독일 정치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아메리카 대륙과 나중에는 필리핀과 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세계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한 후 아메리카에서 흘러들어온 금과 은 덕분에 스페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방배하고 계속 팽창하는 제국의 상속자로서 펠리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부터 언어, 통치, 그리고 통치자의 책임에 대해 훈련받았습니다. 펠리페는 미래 영토가 여러 대륙에 있었지만 스페인의 애착을 느끼며 그곳에서 가장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소년기와 청년기의 펠리페는 진지하고 규율이 강한 성격으로 일찍부터 질서와 의무를 중시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기보단 내성적이었지만 예의 바르고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펠리페는 잘생겼다는 평가도 받았으며 이러한 모든 자질 덕분에 유럽의 모든 왕실은 자기 딸을 펠리페와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명의 행운의 신부가 선택되었습니다. 펠리페는 처음에 포르투갈의 마리아 마누엘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521년부터 1557년까지 작은 이베리아 왕국을 통치했던 포르투갈의 주왕 3세의 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527년 10월 코임브라에서 태어나고 펠리페보다 5달 늦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스페인 카타리나로 카를로스 5세의 여동생이자 펠리페의 이모였습니다. 게다가 펠리페의 어머니인 포르투갈의 이사벨라는 주왕 3세의 여동생이었으므로 펠리페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이모였습니다. 이것은 혼란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펠리페와 마리아는 이중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두 세계적인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두 나라의 통치자들은 이 결혼을 두 왕국을 더욱 긴밀하게 결속시키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베리아 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권력과 부, 영향력을 가문 내에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펠리페와 마리아는 1543년 11월 12일 살라망카에서 매우 화려한 결혼식에서 단 16살의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544년 겨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궁정에 퍼졌고 후계자가 확실해진 것처럼 보이자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후 몇 달 동안 바야돌리드 왕궁에서 지냈고 1545년 7월 8일에 아들 카를로스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 후 심각한 합병증을 겪으며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불과 나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필리페 2세에게 이 결혼은 후계자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재혼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연인을 두었고 이후 왕이 된 뒤에도 왕비들과 함께 몇몇 정부를 두었습니다. 후계자가 한 명뿐이었고 자신도 아직 매우 젊었던 필리페는 재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아내를 선택했을 때
그 결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훨씬 더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결합이었습니다. 필리프는 다음으로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의 딸인 메리 튜더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1516년 2월 18일 영국 그리니치의 플라센티아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메리는 큰 장래가 촉망되는 공주였으며 교육도 잘 받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처음에는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릴 때 모든 게 변했어요. 메리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헨리는 앤 볼린에게 깊이 빠졌고 남자 후계자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 클레멘스 7세 가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것을 거부하자 헨리는 분노하여 로마와 결별했고 1533년에 캐서린과 이혼하며 메리를 사생아로 선언했습니다. 버림받고 어머니와도 떨어지게 된 메리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가 가톨릭 신앙과 스페인 혈통에 더 깊이 헌신하고 유대감을 느끼게 했으며 고립된 시기 스페인 외교관들의 지지로 그 유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기 동안 메리는 초라하고 종종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불규칙한 생리와 우울증으로 아팠으며 나중에는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의 궁정에서 시종으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536년에 메리는 아버지와 화해했고 궁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20대가 된 메리에게 사람들은 결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메리는 필리프 폰 노이부르크의 구애를 받았으나 그가 독실한 루터교 신자여서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1539년 메리와 비레름 폰 클레베 공작과의 결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와 신분면에서 적합한 혼인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도 제안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 마지막 몇 년이 되어서야 메리는 왕위 계승 서열에 복원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서출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1547년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사망했고 그녀의 이복 남동생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553년 이되었을 때 에드워드 6세는 말기 질환에 걸렸고 메리가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것과 그녀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되돌릴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메리를 왕위 계승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녀는 1533년 7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37세가 된 메리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를 계승하기 전에 후계자를 낳아야 한다는 점점 더 커지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잉글랜드의 미래가 강력한 동맹에 달려있다고 확신한 메리는 합스부르크 가문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은 합의되었고 그들의 결혼식은 1554년 7월 25일 처음 만난 지 며칠 만에 윈체스터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27살, 그녀는 38살이었습니다. 당시 왕실 결혼에선 드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 언어가 없어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라틴어를 섞어가며 소통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사촌지간이었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리의 어머니인 아라곤의 캐서린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15세기 후반에 스페인 왕국이 통일되었습니다. 필리프는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의 증손자였으므로 그는 메리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메리와 필리프가 결혼하기 전에 그들이 영국의 공동 통치자가 되는 이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은 논란 없는 여왕이 없었던 탓에 필리프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군주의 배우자이지만 통치 권한이 없는 군주의 배우자가 되는 대신 필리프는 통치 권한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매우 논란이 되었는데 귀족들과 정치인들은 영국이 스페인의 팽창하는 제국의 속국으로 흡수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엔 다른 문제도 많았습니다. 메리는 이미 30 후반이었고 출산 가능한 시기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메리는 필립과 결혼한 직후 임신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임신했던 것이 맞다면 유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155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메리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임신했다고 믿었던 상상 임신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메리는 자신의 몸에서 변화를 느꼈지만 이것들은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임신으로 망신을 당한 직후 필립은 영국을 떠나 플랑드르로 가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내 곁에 거의 머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카를로세가 자신의 광대한 영토를 점차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필립의 관심은 점점 더 스페인과 저지대 지방로 옮겨갔습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유대가 있었더라도 그것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필립에게 결혼은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였으며 영국을 스페인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고 에드워드 6세 치세의 혼란 이후 영국을 다시 가톨릭 통치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에게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완전히 헌신했고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생활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동시대인은 그녀가 필립을 비범하게 사랑했다고 관찰했지만 그 헌신은 고통스럽게도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1558년 5월 이르자 메리는 점점 약해지고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아마도 난소낭종이나 자궁암 때문이었을 텐데 그녀의 상태는 꾸준히 악화되었습니다. 1558년 11월 17일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메리는 42세로 사망했습니다. 후계자와 오랜 결혼에 대한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브뤼셀에서 필립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필립은 누이인 오스트리아의 요하나에게 편지를 쓰며 그녀의 죽음에 대해 그저 어느 정도의 유감만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립과 메리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메리의 왕위는 그녀의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에게 넘어갔고 엘리자베스는 즉시 개신교를 국교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필립과 메리의 결혼을 통해 영국을 가톨릭 진영에 남기려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은 영국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았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답을 미뤘고 그 사이 필립이 다른 선택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1558년 9월 필립의 아버지인 카를로스 5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광대한 영토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불과 33살의 나이에 그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왕조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취약했습니다. 그에게는 살아남은 유일한 후계자인 13살의 돈 카를로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는 다시 한번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펠리페는 불과 7개월 후에 세 번째로 엘리사베트 드 발로아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사베트는 1546년 4월 파리 근처의 퐁텐블로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베트는 프랑스의 앙리 2세 왕과 그의 아내이자 악명 높은 카트린 드 메디치의 딸이었습니다. 1550년 엘리사베트의 아버지는 어린 왕 에드워드 6세와 그녀를 약혼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베트가 성년이 되면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에드워드는 1553년에 엘리사베트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사망했습니다. 왕족 자녀에게 흔히 그랬듯이 엘리사베트는 남녀 후견인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에서 자랐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엘리사베트는 수줍고 소심하며 종종 어머니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도 언급했습니다. 1559년까지 스페인과 프랑스는 1494년부터 계속된 길고 치열한 이탈리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4월 카토 캉브레지스 조약이 체결되어 마침내 두 강대국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협정의 일환으로 돈 까를로스와 어린 프랑스 공주 사이의 결혼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왕가 외교의 갑작스러운 반전으로 그 계획은 폐기되었고 대신 엘리자베스가 필리프 자신과 결혼하게 되어 두 경쟁 제국 간의 평화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1559년 6월 22일 필리프와 엘리자베스는 대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대리 결혼식이 열렸을 때 엘리자베스는 14세였고 필리프는 32세였습니다. 정식 결혼식은 다음 해 봄에 스페인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앙리 2세는 대리 결혼식이 끝난 지 불과 3주 만에 평화조약과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서 열린 축제에서 마상 창시합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필리프의 네 아내 중 엘리사베트만이 그의 사촌이 아니었는데 이는 합스부르크 가문 전통에선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예상외로 따뜻했고 필리프는 156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정부를 두지 않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베트는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필리프는 토너먼트로 그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궁정에서 발로아의 엘리사베트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돈 까를로스와 가까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원래 그녀가 결혼할 예정이었던 바로 그 왕자였습니다.
카를로스의 행동이 점점 불안정해졌지만 그는 엘리사베트에게 유난히 다정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베트 역시 인내와 우아함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베트의 삶은 다른 면에서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14세였던 1560년 말에 사산을 겪는 등 힘든 출산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4년 후 쌍둥이 딸을 유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1566년 그녀는 이사벨라 클라라 에우헤니아를 출산했고 부부는 건강한 딸의 탄생에 기뻐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아이 카탈리나 미카엘라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68년 10월 3일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딸인 조안을 출산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조안이 태어난 날 산모와 아기 모두 출산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 겨우 22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세상을 떠나자 카트린 드 메디치는 슬퍼하는 펠리페에게 어린 딸 마르가리트를 신부로 제안했으나 펠리페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펠리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아내와 결혼하려고 조금 더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1549년 11월 2일 스페인 바야돌리드 근처의 시구엘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2세, 어머니는 마리아 데 아우스트리아였습니다. 안나는 어린 시절을 스페인 궁정에서 보냈지만 4살 때 비엔나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16자녀 중 맏딸이었으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신분상 오스트리아의 안나는 어릴 때부터 유력한 정략 결혼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촌인 돈 카를로스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돈 카를로스는 펠리페의 유일한 생존 아들이자 스페인 왕위 후계자였습니다. 그들은 나이도 비슷했고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잘 어울렸지만 사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567년에 돈 카를로스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정에 뚜렷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폭력적인 분노, 변덕스러운 행동, 그리고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놀란 펠리페는 그를 감금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인 1568년 7월 카를로스는 죽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스페인 궁정 내에서 아사, 독살, 그리고 더 어두운 비밀들에 대한 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엘리자베스는 아직 살아있었고 건강했지만 우리가 봤듯이 그녀도 불과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펠리페 2세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와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안나가 그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으니 이제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관습뿐만 아니라 이 결합에 경합한 교황 비오 5세의 반대까지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필립보다 23살이나 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안나의 할아버지는 필립의 삼촌인 페르디난트 1세였고 안나의 어머니는 필립의 여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따라서 필립은 아버지 쪽으로는 안나의 사촌이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삼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의 아버지는 결혼에 동의했고 그래서 20살의 안나는 1570년 5월 아직 빈에 있을 때 42살의 삼촌과 대리결혼을 했습니다. 안나는 1570년 10월 3일에 스페인에 도착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궁정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명랑하고 쾌활했던 안나는 스페인 궁정의 엄격한 형식을 누그러뜨렸고 곧 펠리페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외교관들은 왕이 안나에게 진심으로 헌신적이었다고 기록했으며 매일 그녀의 방을 찾았고 두 사람은 기질이 비슷해 가까우면서도 다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곧 안나는 임신했고 1571년 12월에 모두가 바라던 아들이 태어났지만 1578년에 이질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인 카를로스는 1575년에 두 번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사망했으며 이후 디에고 펠릭스와 펠리페라는 두 아들이 각각 1575년과 1578년에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1580년에 안나는 그들의 유일한 딸 마리아를 출산했습니다. 같은 해 포르투갈에서 왕조 위기가 발생하면서 펠리페가 포르투갈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스페인 군대가 왕위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던 중 안나는 궁정과 함께 이동했지만 도착한 직후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1580년 10월 26일 바다우스에서 안나는 31번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53세가 된 펠리페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와
그가 세운 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펠리페는 후계자 남기는 의무가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기로 하고 궁정을 떠나 LS 코리알의 조용한 복도로 갔습니다. 그는 말년을 거의 수도사처럼 지내며 거대한 제국의 서류 작업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스페인 무적 함대를 출항시키고 유럽 전역에서 종교 전쟁을 벌였으며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온전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펠리페와 마리아 마누엘라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생존 아들 카를로스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라 1568년에 사망했습니다. 메리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지만 마지막 두 번의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이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엘리사베트 드 발로아와의 세 번째 결혼에서 처음으로 살아남은 딸은 이사벨라 클라라 에우에니아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족의 오스트리아 분파인 사촌 루돌프 2세와 결혼시키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루돌프가 평생 독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벨라는 대신 또 다른 오스트리아 사촌인 알베르트 대공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598년부터 1621년 알베르트 사망까지 오늘날 벨기에 중심의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펠리페의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 가장 오래 살았으며 자녀는 없었지만 1633년까지 살아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펠리페의 결혼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딸은 카탈리나 미카엘라였습니다. 그녀는 1585년에 사보이아 공작 카를로 에마누엘레 1세와 결혼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그녀는 거의 계속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자녀들 대부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1597년 10번째 임신 중에 30살의 나이로 산고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립과 안나의 마지막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들 중 몇몇은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향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디에고는 1582년에 사망했고 그녀와 필립의 딸 마리아는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네 번의 결혼 끝에 필립의 안정적인 계승에 대한 모든 희망은 그의 막내이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인 필립 왕자에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딸들 중 한 명이 필립 왕의 뒤를 이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할머니가 16세기 초에 여왕으로 즉위했을 때 왕실 위기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필립은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필립 왕자는 살아남았습니다. 말년의 필립 왕은 소박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1598년 9월 13일 LS 코리알의 대수도원 궁전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오랜 고통스러운 병, 아마도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71살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20살의 아들 펠리페 3세로 그는 대륙에 걸친 광대한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지녔지만 빚과 전쟁으로 인해 위험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는 1621년까지 통치했고 그의 아들과 손자는 각각 펠리페 4세와 카를로스 2세로서 1700년까지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아내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좀 더 길었습니다. 아래 댓글로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왕의 아내들, 통치자의 딸들,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는 형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영상 더 보고 싶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제안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알려주시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가튼 라이브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